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오늘은 안구전도를 사용하는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안구전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 HCI란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안구전도를 사용하는 HCI, 그리고 안구전도 HCI의 기본 시스템 구조, 세부 단계별 최신 연구 등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안구전도를 사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휠체어 컨트롤. 여기 2002년에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논문을 쓰셨는데요. 휠체어를 눈동자의 움직임을 가지고 휠체어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지금 메뉴에 보시면 위, 아래, 상하, 좌우 그리고 이렇게 이제 메뉴가 있는데요. 휠체어가 왼쪽으로 회전을 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 회전할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이제 뒤로 이제 가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로 하면 이제 앞쪽으로 가다가 이제 속도가 가속이 되고, 이제 반대로 하면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감속이 돼서 이제 휠체어가 멈추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눈으로 이제 이렇게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을 회전하고, 왼쪽을 보면 왼쪽을 회전하고, 위를 보면 앞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눈으로 조정을 하면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안구전도 신호를 한번 보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왼쪽 오른쪽 볼 때 그렇게까지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오른쪽을 보고 싶다 그러면 머리가 먼저 돌아가요. 사실 머리가 돌아가면서 눈이 이제 같이 조금씩 돌아가거든요. 극단적으로 눈이 옆으로 확 완전히 이제 오른쪽을 본다든지 위쪽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일상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이제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제 시선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컨트롤을 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는 이제 컨트롤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움직임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이제 구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게임인데요. 이제 눈을 사용해서 지금 DDR 게임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옛날 예적에 이제 유행하던 게임이죠. 뭐 댄스 레볼루션. 그래서 위에서 상하 좌우의 방향키가 내려오고, 맞춰가 내려오는 순서와 이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눈을 이제 그렇게 움직이면 얘가 이제 올바로 이제 했는지, 올바르게 동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점수를 주든지 아니면 점수를 깎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구슬을 발사해 가지고 같은 색깔에 있는 같은 색깔의 구슬을 맞추는 게임인데요. 여기서 이제 눈을 깜빡인다든지 이제 위로 쳐다본다든지 왼쪽 오른쪽을 본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색상을 변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발사를 하는 그런 기능이 담겨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분이 이제 2013년에 발표하신 논문에 이제 실려 있던 내용입니다. 네, 요거는 VR 게임인데요. VR 장치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안구전도를 동시에 측정을 합니다.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분이 이제 얼굴에 뭔가 지금 붙이고 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전극이거든요. 여기서 이 전극에서 눈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제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해서, 안구전도를 측정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회 논문인데요.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술 대회에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6년 논문이네요. 자, 요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학생과 함께 이렇게 만들었던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이 학생이 눈을 움직이고 있어요. 눈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데 눈의 움직임을 시선을 따라갑니다.
시선을 추정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글자를 그리는 거예요. 글자를 그리고 글자를 컴퓨터가 인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연구도 있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HCI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눈을 사용해 가지고 하잖아요. 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많은 경우에 그냥 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손을 키보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제스처를 한다든지 말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눈을 굳이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경우, 굉장히 이제 좀 조용한 환경 혹은 이제 목소리나 아니면 혹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의 그런 사람, 유저의 경우에 이런 눈을 사용한 HCI가 사실은 보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 특별히 이제 뭐 루게릭병이라든지 이제 원래 이름을 ALS라고 하거든요. 이제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이라고 하는데 흔히 뭐 보통 루게릭병이라고 그래요. 전신이 마비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제 눈을 사용해서 이제 어떤 컴퓨터를 동작시키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눈을 움직일 수는 있는데 눈을 움직이시는 것 자체가 좀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거를 패턴을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알파벳을 쓰고 하는 건 좀 힘드실 수 있어서 숫자를 좀 단순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눈에 뭐 붙이고 있죠. 눈 주위에 얼굴 붙이고 있는데 이분도 이제 눈 주위에 근전도 죄송합니다. 안구전도를 측정하는 이제 전극을 붙이고 측정해가지고 지금 대상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그러니까 눈 움직임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멍하게 있는 상태인지 멍하게 있는 상태인지 뭔가 웹브라우징을 하는 상태인지 비디오 보는 상태인지 등등을 이제 판단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논문이 또 있었습니다. 뭐 이런 연구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안구전도를 사용하는 HCI,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안구전도를 HCI에 사용을 하려면 일단 측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를 처리를 해야 되고, 특징을 추출해야 되고, 그 다음 패턴을 인식하고, 최종적으로 이거를 인식된 패턴을 사용해서 이제 컴퓨터에 전송을 하는 그런 단계, 이렇게 이제 5가지 단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2번, 3번, 4번 단계가 신호처리, 특징 추출, 패턴 인식이라고 이렇게 제가 나눠 놓았는데, 요거를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즘에 딥러닝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면서 신호처리, 특징 추출, 패턴 인식을 몽땅 합쳐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딥러닝으로 처리해 보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떤 이제 것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측정은 보통 눈의 좌우, 위, 아래 이렇게 경극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양한 측정 방법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어요. 전극을 상하 좌우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2개만 붙여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위에만 2개를 붙인다든지 콧잔등에 붙여가지고 측정을 한다든지 귀에다가 전극을 이렇게 귀 구멍에 넣어서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특수한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코비에 얻는 방법하고 귀에 넣는 방법인데요. 이제 좀 감을 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코비에 얻는 방법은 안경형 타입의 전극 그런 기기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사실 눈에 이렇게 눈 옆에 붙인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안경형 타입으로 해서 이제
안경 코에서 바로 측정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이제 쉽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요. 요거는 사실 제품이 나왔어요. 제품이 이제 일본의 모 회사에서 진스 매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제품을 판매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들어가 보면은 아웃 오브 스톡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정확하게 이제 내부 사정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 구멍에다가 넣는 방법은 이제 이어폰을 쓰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이어폰을 끼는데 이어폰에 전극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뭔가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눈의 움직임까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신호 처리를 하는데요. 신호가 사실 노이즈가 많이 끼어요. 아까 이제 제가 측정할 때 이제 양쪽에서 측정하는 이유가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제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다양한 노이즈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쪽에 붙이지만 양쪽 사람이 완전히 좌우 대칭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심장이 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심장도 약간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뛰는 신호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제 양쪽에서 빼더라도 그 외에 우리 몸이 이쪽 저쪽에서 발생하는 신호들이 좌우 대칭이 아닌 경우 이렇게 신호들이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몸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양한 전기 신호들, 우리가 워낙 전자파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이제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눈 깜빡임. 원래 이제 안구전도에 눈 깜빡임을 포함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눈을 깜빡일 때 나오는 신호하고 눈을 이제 움직일 때 나오는 신호, 안구를 움직일 때 나오는 신호하고는 별개예요. 이렇게 눈 깜빡일 때 나오는 신호는 눈꺼풀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눈을 움직일 때, 시선을 움직일 때 나오는 신호는 눈 동자, 그리고 안구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은 다른 신호인데,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같은 신호를 처리해서 하기도 하고, 다른 신호로 처리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선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고 싶다면, 이렇게 눈 깜빡임 같은 경우는 좀 제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노이즈들이 제거가 되고 나면 이제 제거된 신호들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특징을 추출해서 통계값을 써서 그 추출된 통계값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원신호를 그대로 특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딥러닝의 경우에는 이렇게 원신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제 추세고요. 그리고 통계값을 쓰는 경우도 뭐 여전히 간혹 있습니다. 어느 것이 낫다라고는 사실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상황에 따라서 문제의 복잡도에 따라서 이제 경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요즘의 추세는 원신호 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패턴. 나온 신호들이 이제 무슨 의미인가. 일단 신호는 받았는데 이거를 컴퓨터에 전달하기 전에 이게 어떤 의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러면 무엇을 인식할 것인가. 눈 깜빡임을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구전도가 EOG가 이렇게 가다 갑자기 탁 뛰었을 때 이거는 지금 눈 깜빡인 것이다. 아니다. 이거는 눈 움직인 것이다. 원래 눈을 위에 봤다가 사실 조금 아래쪽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무엇을 이제 인식할 것인가. 아이 무브먼트를 인식할 것인가, 아이 블링크를 인식할 것인가. 자, 안구전도에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인식하려고 하는 게 움직임과 그 다음에 눈 깜빡임 이렇게 두 가지인데 여기서 움직임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움직임이 순간적인 움직임을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왼쪽을 봤다가 가운데를 봤다. 그걸 이제 측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은 긴 시간, 2초, 3초 정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눈의 시선을 체크를 해서 그 체크한 것으로부터 뭔가 패턴을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죠. 아이 라이팅 같은 경우는 눈으로 글자를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고요.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눈을 움직여서
이렇게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렇게 방향으로 뭐 캐릭터를 컨트롤하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전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단편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컴퓨터에게 보내는 거죠. 컴퓨터 혹은 뭐 어떤 게임에 보내가지고 그 게임 혹은 그 PC에서 인식이 된 동작을 이렇게 행동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안구전도 HCI의 세부 단계별 연구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측정 신호처리, 특징 추출, 패턴 인식, 통신 이렇게 5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그리고 안구전도를 사용하는 HCI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본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한 주간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